자, 세 번째 이야기는 예비 중일의 대학 입시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이 변화의 한가운데서는 정말 혼란스러웠죠. 뭐가 이렇게 복잡해라고 하셨습니다. 처음 듣는 용어들도 있었을 거고요. 처음인 분들, 그러니까 초육학생이 제일 큰 아이인 어머님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혼란스러운 용어들이었을 겁니다. 자, 이제 그 용어들을 활용을 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현행 대학 입시는 사전 예고제가 진행 중입니다. 4년 예고제가 있어요. 그것은 전체적인 대입 정책을 발표하는 겁니다. 4년이라는 이 기준이 언제냐? 현재 초6이 2028년 3월에 대학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2028년 3월 혹은 2월 말을 기준으로 4년 전이 2024년 2월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3이 될 때 현재 초6 학생들의 대학 대입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이 발표가 됩니다. 그 다음에 2년 6개월 전인 고1 때는 이제 대입 전형 기본 사항이 대교육 중심에서 발표가 됩니다. 그 다음에 1년 10개월 전인 2026년 4월, 즉 우리 아이들이 현재 초육 아이들이 고등학교 2학년이 될 때는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이 각 개별 대학이, 자 우리 대학은 이제 이렇게 교육부나 그 다음에 그 대기업 전체 차원에서 방향을 제시한 이 방향에 맞춰서 우리 개별 대학은 이렇게 아이들을 모집할게요라고 이제 구체적인 방향이 제시되는 게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그리고 이제 각 개별 대학은 그 구체적인 시행 계획을 확정하는 모집 요강을 발표하는 게 2028학년도 모집 요강, 그것은 바로 고3이 되는 4월 달에 2027년 4월에 확정된 모집 요강을 보고 우리는 지원을 하게 되는 거죠.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죠. 그런데 시간이 많이 남은 건 사실이지만 문제는 우리가 중3이 되었거나 고1이 되었을 때 준비가 시작된다. 이거는 불가능하죠. 그렇죠? 우리가 원하는 대학을 가기 위해서 그때 발표가 된 걸 보고 준비를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미션이고요. 발표가 되기 전에 그래도 어느 정도는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 준비의 정도에 따라서 이제 학교의 라인이 달라진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올해부터 2028학년도까지의 흐름을 쭉 보면요. 현재 중3까지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 중2부터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현재 중2부터는 예비 중3이죠. 고교학점제를 전면 실시하겠다라는 발표를 하게 된 거예요. 이 교육과정의 변화 속에 이런 모든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정책이 백년지 대계이지만 손바닥 디디듯이 매년 입시정책이 바뀌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큰 그림 속에서 조금씩 변화되는 것이고 그것의 변화를 느끼는 주체들에 따라서 이것이 굉장히 심각하게 와닿을 수도 있고 그냥 좀 바뀌었네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2028학년도죠. 그래서 이때의 가장 큰 변화는 아마도 대학 입시에서 수시와 정시가 큰 변화가 될 것 같다. 어쩌면 처음에 언급됐던 수시 정시가 통합될지도 모르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9월 달에 원서 접수를 해서 수시 모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수능이 끝나고 그냥 수시 정시를 다 모집을 한다. 그러면 이제 실기상으로도 문제가 되긴 하겠죠. 대학에서 학생들을 모집하는 방법에 있어서 문제도 생길 수가 있고 아니면 처음부터 원서 접수를 미리 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올 수 있는데 이건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그냥 큰 변화가 예상되겠구나 이런 예상을 하시면 되겠죠. 자, 또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디테일하게 수능 편제와 출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다뤄봤습니다. 라인이 딱 잡혔죠. 2027학년도까지 그러니까 현재 중2까지는 지금의 수능 체제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비 중1부터는 완전히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수능이 자격고사화가 되지 않겠는가. 왜? 학점제 기준에서는 모든 아이들이 동일한 과목을 선택해서 듣는 것을 원하지 않는 거죠. 각자가 다 다른 과목을 듣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고등학교 1학년 과정만큼은 공통 과목으로 들어갑니다. 모든 고등학교가 동일한 과목과 동일한 수업을 진행을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 과목에 대해서는 고1에서 배우는 과목에 대해서는 석차 등급을 병기하겠다. 같이 성취도 A, B, C, D, E, I와 함께 석차 등급 1등급부터 9등급값을 같이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럼 대학의 입장에서는 그 공통 과목 고1 과정들은 평가를 할 수가 있겠죠. 같은 과목을 들었죠. 같은 시간만큼. 그러니까 얘가 잘하네, 얘가 못하네 평가가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고등학교 3년의 기록을 중에서 고1 과정만 가지고 학생을 선발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2, 고3 때는 그러면 서로 다른 과목을 들은 아이들이 지원을 했을 때 무엇을 보고 학생들을 선발할 것이냐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수능 출제 범위도 달라진다. 혹은 수능 출제의 기준도 달라지고 수능 성적이 나왔다고 했을 때 그것을 반영하는 방법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수능의 난이도라든가 수능이 가지고 있는 뭐 파워라고 해야 될까? 변별력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것들도 낮아지고 혹은 뭐 자격고사화가 되겠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학종 플러스 수능형의 통합형 입시안이 준비 중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입시에서 가장 큰 도구가 되겠죠. 전형 요소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에서 학생들을 뽑을 때 사용하는 자료들, 그걸 전형 요소라고 하는데요. 학교생활기록부, 그 다음에 수능 성적, 그리고 대학별 고사, 뭐 논술이나 구술, 면접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논술은 계속 좀 뭐 여러 가지 지금 말이 많죠. 없애라 하는데 대학에서는 잘 없애지 못하고 오히려 또 수능이 약화가 되면 대학에서는 논술이나 면접을 강화할 확률도 높으니까 제3의 대안으로 계속 마음에 두고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학생부 기록이 총 8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8가지 항목 중에 사실 평가가 들어가기가 좀 어려운 게 있죠. 예를 들어 인적사항, 학적사항, 출결사항 이런 것들은 물론 출결사항은 감점 요소가 있죠. 뭐 미인정이라고 하는데요. 무단으로 결석한다거나 무단으로 지각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은 감점 요소가 발생을 할 수 있지만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한 친구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4번에 있는 자격증 같은 경우도 일반고 기준으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결국 수상 경력이 중요한데 이 수상 경력도 우리 때는 미반영합니다. 2024학년도부터 미반영을 하니까 그러니까 미반영을 한다는 것은 기록은 되지만 대학에서는 보지 않는다는 거죠. 창체활동이라고 해서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이 있는데 이 중에서 동아리활동이 크게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창체 동아리, 보통 우리가 정규 동아리라고 하죠. 학교에서 인정하고 그 다음에 동아리 팀이 딱 구성되어 있고 동아리 선생님도 배정되어 있는 그런 경우는 반영을 합니다. 그런데 자율 동아리, 내가 필요해서 학생들을 모집하고 선생님한테 부탁해서 동아리를 만들어서 활동을 했다. 그 동아리 내용은 기록은 하지만 반영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개인 봉사활동, 학교에서 봉사활동 한 것만 전체적으로 한 것만 반영을 하고 개인 봉사활동은 아무리 시간을 많이 내가 봉사활동 시간을 채워도 반영하지 않는다. 교과학습 발달사항이라는 것이 바로 6번 항목이 아이들의 내신 성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항목은 다시 2가지로 나눠져요. 석차 등급이 병기가 되는 성취도와 석차 등급이 병기되는 6-1과 그 다음에 과목 선생님들, 학생들을 지도하는 모든 과목 선생님들이 그 아이들에 대해서 평가하게 되는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이라고 하는 줄여서 세특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앞서 서울대학교가 내년 입시부터 지금 현재 예비 고3이죠. 예비 고3은 2023학년도 입시부터 정시 모집의 수능 플러스 학생부 반영에서 이 학생부 반영이 바로 6번 항목들을 반영한다는 겁니다. 6-1의 등급과 그 다음에 세부능력 특기사항을 골고루 반영을 하겠다. 어떤 과목을 들었냐, 성적은 어떠하냐, 그리고 선생님들의 평가는 어떠하냐, 이걸 반영하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일단 학교 생활을 잘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 전체 1번부터 8번까지를 잘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7번 독서활동 기록은 하지만 반영하지 않겠다 대학에서. 8번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담임선생님의 의견입니다. 1학년 담임선생님의 의견은 현재 예비 중1한테는 중요하겠죠. 왜? 고1 과정에서는 모든 학생이 같은 교실에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한국사 이 6개 공통 과목, 메인 과목들 외에 나머지 과목들은 이제 인원이 좀 나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메인 6과목은 모든 학생들이 같은 반에서 같이 수업을 들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담임선생님이 전체 1년 동안 아이들을 공통적으로 지켜볼 수 있겠죠. 하지만 고2, 고3이 올라가는 순간 고교학점제가 시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반이지만 내 짝꿍과 같이 듣는 수업이 거의 절반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담임선생님 입장에서도 아침 종례, 조회 하는 거 외에는 특별하게 아이들을 파악할 수 있는 거는 담임선생님 본인이 가르치는 수업 시간 외에는 자기 수업 시간에 내 반 아이가 안 들어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요. 그럴 때 2, 3학년의 행특은 과연 담임선생님의 추천스러우의 역할이 얼마나 비중이 커질까? 크지 않을 수도 있다. 고1 과정에 선생님의 추천, 이 8번 항목은 중요하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럼 어머니 하면 제가 이제 급하게 한 8개 항목을 대략 설명을 했는데 어머님들이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몇 번일 것 같습니까? 6번이죠. 그래, 6번 중에서도 어차피 6-1은 성적으로 평가가 되는 거니까 뭐 선생님들의 역할이나 기록의 의미가 없죠. 결과가 기록되는 거니까. 그럼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이겠네요. 각 과목의 수업 시간에 얼마나 성실하고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참여하느냐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기록 안에 동아리 활동과 요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 요 기록 안에 우리 아이의 꿈과 비전이 녹아나야 되겠죠. 아니 진로 활동에 녹아나야 되지 않습니까? 맞죠? 진로 활동, 동아리 활동, 자율 활동 등등에도 나의 꿈과 비전이 녹여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과 시간에 녹여내는 것만큼의 파워는 없습니다. 교과 선생님들이 이 아이의 꿈과 비전을 이해하고 그것을 기록해 주는 것이 가장 강력한 학생부 기록이 될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담임선생님의 평가도 물론 플러스 알파가 될 거고요. 자, 이게 빨갛게 박스 친 부분들이 특별하게 중요하지 않을까? 오, 선생님 독서는 그러면 반영 안 하는데 안 읽어도 됩니까? 아닙니다. 독서는 반영하진 않지만 아주 중요할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설명을 다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꿈과 비전에 맞는 진로 독서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꿈과 비전이 정해지지 않은데 나의 진로 독서는 어떻게 될까요? 애매하죠? 그러니까 수의사가 되겠다. 그럼 수의사에 대한 독서를 많이 해보는 거예요. 바뀌었다. 그럼 또 바뀐 꿈에 대한 독서를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기록되는 순간 학생부의 기록은 훨씬 더 풍성해질 것이다. 중요합니다. 독서가. 자, 그럼 구체적으로 6-1번과 2번이 중요하니까 6-2번은 지금 언급하기는 좀 어렵죠. 개인정보가 많고 하니까 6-1번만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1학년 학생부에 있는 6-1번 교과 성적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제가 관심을 갖는 건 역시 이 부분이죠. 공통과목. 지금 한국사가 빠지긴 했는데요. 학교에 따라서 이제 1학년 때 한국사가 대부분의 학교가 들어갑니다. 몇몇 학교는 빠지지만. 단위수가 다 4단위고 우리 아이들은 이제 이게 학점으로 되겠죠. 4학점, 4학점 이렇게 됩니다. 학점은 뭐 단위수나 학점은 그냥 일주일에 몇 시간 수업 듣느냐. 대학 학점하고 똑같아요.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건 성취도와 함께 수강자 수입니다. 자, 이 학교 1학년 259명이네요. 모두가 같은 수업을 들었죠. 그러면 마지막에 있는 석차 등급은 굉장히 큰 변별력의 요소가 될 겁니다. 2학년 학생부에 있는 내신 성적입니다. 자, 성취도와 학생자, 수강자 수를 안 봤습니다. 256명이 전교생인 것 같은데 물리학 1은 45명, 화학 1 90명, 생명과학 77명 이렇게 선택 과목이 달라지기 시작하죠. 학생 수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흔히 소인수 과목, 즉 수강 학생 수가 적은 과목들은 등급 따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지금은 석차 등급의 병기가 되고 있습니다. 옆에 적은 과목의 학생 수가 적어도. 그러나 고교학점제가 시행이 되는 현재 우리 예비 중1부터는 이 석차 등급이 아예 없어지는 거죠. 그럼 2학년 때부터는 석차 등급 없이 등급만 나온다는 거예요. 성취도 등급. 따라서 대학에서 이 석차 등급만 가지고 학생들을 선발할 때 2학년 이상의 내신 성적은 변별력에 있어서 크게 약화될 것이다. 그럼 오늘은 언급하지 않지만 이 과목, 예를 들어서 물리학 원어 45명이 들었는데 이 물리를 가르친 물리 선생님이 그 밑에, 이 성적표 밑에 아이들의 평가를 하는 거죠. 그 세부능 특기사항을 대학에서는 유심히 볼 것이다.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앞 페이지에서 잠깐 봤던 2학년에도 밑에는 진로 선택 과목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3학년 때 진로 선택 과목이 주로 많죠. 그래서 일반 선택 과목, 진로 선택 과목, 이제 상단이 일반 선택, 그 다음에 하단이 진로 선택인데요. 여기서 특징은 3학년 일반 선택은 과목 수가 확 줄었습니다. 지금 이 학교 기준으로 4과목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진로 선택 과목의 비중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높아지는데 이게 고등학교 현재 이번에 졸업하는 학생의 이야기고요. 앞으로도 이 분위기는 유지되다가 예비 중3부터 현재 중2부터 이 변화가 생길 것이고 우리 예비 중1은 완전히 고교학점제로 변화가 되기 때문에 학생부 기록의 변화가 큰 변동이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이 가능합니다. 현재 올해 고3부터 올해 중1까지 현재 중1까지의 수능 출제 범위는 일반 선택 과목이 중심입니다. 기억나시겠습니까? 앞에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수능 출제 범위는 고1 과정은 들어가지 않는다 그랬죠. 고1 과정이
공통 과목 과정입니다.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 이게 1학년에 배우는 공통 과목인데 이 과목들은 내신 성적에만 들어가고 수능에는 이 과목들이 출제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2학년 3학년 때 배우는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에서 학생들은 본인이 선택한 과목과 조합을 해서 수능으로 시험을 봅니다. 그럼 고교학점제가 진행되는 예비 중1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인가? 1학년 공통 과목은 수능 출제 범위가 될 확률이 높죠? 왜? 모두가 들으니까. 여기 동그라미 XX는 제가 정한 거예요. 결론 난 게 하나도 없습니다. 2, 3학년 때 듣게 되는 일반 선택, 융합 선택, 진로 선택은 수능 범위에 출제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게 예상됩니다. 뭐 이거는 이미 제가 뭐 수차례 반복해서 말씀드렸죠. 아이들마다 선택해서 듣는 과목이 다 다를 텐데 그 과목들을 다 모아서 수능 과목으로 뭐 수십 과목을 수능 과목으로 한다? 설사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그러면 또 성적을 변환해야 되고 선택에 대해서 유불리가 많이 발생하면 당연히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떡하란 말이야? 네, 지금의 수능과는 완전히 다른 수능 체계가 기획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럼 최선은 뭐냐? 1학년까지 선행하면 되잖아요. 고등학교 1학년까지만 일단 선행하자. 그건 이미 뭐 과목의 이름이 수학원, 수학투로 바뀐다 하더라도 범위는 대략 잡혀 있으니까 그 정도는 미리 공부해 두면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수능 변별력 의심스럽다. 자, 여기까지가 예비 중1의 대학 입시 이야기였습니다. 확정되지 않은 이야기를 소설처럼 만들어서 전달하려고 하니 상당히 저도 곤혹스럽습니다만은 그나마 팩트 중심으로 전달해 드린 걸로 자부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강조했던 꿈과 비전을 찾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할 차례입니다.